생각에는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생각들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법칙들은 성장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생각이 형태를 만들면 성장의 법칙에 따라 그 형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선택한 생각은 불변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약 특정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생각은 우리의 성격, 건강,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습관들을 건설적인 생각의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제하기 어렵긴 하지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분석하는 습관을 형성하십시오. 필요한 생각이고 그 목적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 생각을 마음속에 굳게 유지하십시오. 가치가 큰 생각이니 그 생각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러한 생각은 우주적 마인드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조지 매튜 애덤스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사무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조화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개발시켜 자신의 마음을 건설적인 생각들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엮을 재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발명가들에게 상상력은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관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관례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건설적인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수백 개의 협력사,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도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물건들은 마치 도예가의 손에 쥔 찰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찰흙이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질지는 도예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작품은 상상력을 통해 완성됩니다. 상상력을 키우려면 상상력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신체의 근육처럼 정신력의 근육도 연습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공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공상에 빠져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상은 그저 정신력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건설적 상상력은 정신적 노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적 노동을 가장 힘든 노동으로 여깁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신적 노동을 통해 가장 큰 결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일한 창조 원리이며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생각의 힘을 통해 우주적 마인드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크게 도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의 내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개발시키고 펼쳐서 일궈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용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용성은 마치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연습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습관, 특징, 그리고 지배적인 마음가짐에 상응하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경험을 우리의 삶으로 확실하게 불러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교회에 다니는 정도의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지배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나약하고 해롭고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다가 잠시 10분 동안 강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힘은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사실에 확신을 품을 수 있을 때 눈빛은 맑아지고 발걸음엔 활기가 생기며 젊은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그 지식으로부터 얻은 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인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영적인 것으로 모든 만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곧 우주적 마인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인류의식 진화의 기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꿈을 더 이상 개발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힘은 그 즉시 분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도 이러한 변화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이 현실화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필요한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생각은 건축 재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마음의 작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은 성공에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이고, 그렇게 모인 재료들을 사용해 상상력이라는 작업장에서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충분히 굳게 유지했다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생각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정확히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생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때 그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상상을 통해 머릿속의 이미지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천 지침에서는 무언가 하나를 골라 그 기원을 역추적 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상상력과 통찰력, 그리고 지각력과 총명함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 아래를 볼 수 있는 예리한 분석적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전투함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물 위에 비장하게 떠 있는 거대한 함선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어떠한 생명체도 없는 것처럼 고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함선의 거대한 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은 마치 20층 높이의 고층 빌딩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그 배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즉각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선 전체의 메커니즘을 책임질 유능하고 숙련된 직원들이 각 부서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먼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노력 없이 더 많은 것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어떤가요? 이 전함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처음에 이 전함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조선소에 놓인 거대한 강판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함선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더 과거로 돌아가 광산으로 가봅니다. 광물을 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광물을 차에 실어 운반합니다. 운반된 광물을 녹여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더 먼 과거로 가봅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이 함선을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함선을 설계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점은 배가 만들어지기 전이며 오직 건축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전함을 만들라는 명령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온 명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함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전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함에서 시작된 생각의 흐름은 우리 자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엄청난 무게의 강철을 물에 띄울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전함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전함이나 항공모함, 크루즈와 같은 함선을 만들어 여행, 상업, 안보 등에서 혁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각화 연습은 여러분에게 매우 가치 있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도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흥미가 없었던 것들도 흥미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잘 돌보십시오. 오늘이 곧 삶이며 삶 중에 진정한 삶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우리 존재의 진리와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축복과 행할 수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의 광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낱 꿈에 불과하며 내일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살아감으로써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이 가득한 비전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잘 보살피십시오.